실제로 그 평양에 무인기 침투시킨 게 윤석열 지시였다는 거잖아요. 네. 이 새끼 보면은 게임하듯이 했어. 왜? 군대 안 갔다 오네. 그 내가 아는 놈 중에 진짜 그런 미친놈 하나 있다니까. 군대를 안 갔어. 여러 가지 이유로 빠졌어. 근데 밀떡이야. 나보다 군대를 잘 알아요. 여기 딱 그런 케이스라고. 북한에다 무인기 보내라는 것도 윤석열 지시였다는 거잖아요. 저걸 우리가 살려둡니까? 평양 무인기 침투 대통령 지시 군 내부 관계자의 증언. 부승찬 의원의 제보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군대에서 개발한 무인기를 직접 우리가 작전 계획을 수립해서 평양까지 보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김정은 비난하는 삐라를 뿌리고 이렇게 했다는 건데 저는 저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야 무인기 보내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치밀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머리에서는 저런 생각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현처럼 군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일단 계획을 만든 다음에 윤석열 머리에 심어준 거예요. 그렇게밖에 의심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왜 그 양현영 의원하고 또 대화한 이야기인데 머리가 백지야. 근데 조한규라고 있어.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그 교수가. 후쿠시마에서는 폭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똑같이 얘기하는 그런 캐릭터인 거요. 예. 특히나 그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성능 시험에 실패한 탈락한 그 기종이거든요. 네, 일부러. 이게 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작전에 못 쓰는 건데 일부러 그걸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소음이 2km 밖에서도 들린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떤 미친놈이 계엄 내렸을 때 직접 전화해가지고 소방사령관한테 특전사령관한테 문 따고 들어가고 그 지시를 직접 내리는 놈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봐. 그게 그 박은정 의원에 의하면 딱 그거예요. 실제로 검사 시절에 사실은 현장에 뭐 누구누구를 체포해라 뭐 따고 들어가라 이런 이야기는 검사장 정도도 잘 안 한답니다. 수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 정도가 전화를 직접 하는데 실제로 대통령이라는 놈이 계엄 내려놓고 문 따고 들어가라 말아라를 국방부 장관도 다 제끼고 지가 직접 전화하는 캐릭터다 보니까 윤석열이 아까 이게 그거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뭐 알고 있었다부터 시작했던 게 제보를 받아보니 윤석열이가 지시했다까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윤석열을 체포를 못했을지라도 계엄령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갑시다. 북한 관련한 사건을 조작해서 영구 집권하려던 음모예요. 그러니까 얘는 딱 그거잖아. 그 후보 때부터 북한 선제 타격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한번 봐봐요. 북풍용 드론 보냈냐 안 보냈냐 했더니 확인해 줄 수 없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했어. 그거예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을 했다는 뜻이에요. 국회에 가면 다 그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렇게 답하고. 그럼 국회의원들 좀 경험 많으신 분들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했네. 아닌데 확인 못 하는 건데. 그 말을 진짜 김용현이나 저 때 나왔던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속 터지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저런 놈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현실 탄핵당했지만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그걸 빌미로 전쟁이라는 게 전면전이 아니라 휴전선 정회에서 약간 국지전만 딱 나면 계엄령을 내리고 선관위를 털어서 가짜 양심선언을 받아내가지고 국회 해산시키고 영구집권하려고 했던 거야. 다시 한번 들어가면 윤석열이는 대통령에서 내려오면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수사받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내가 영구집권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찾았던 게 북한이었던 건데 북한이 도발 안 해주니까 한동훈 사살로 놓은 거예요. 그거 박선원 의원 어저께 인터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방첩사가 있고 정보사가 있는데 왜 둘을 따로 뒀을까? 박선원 의원이 명확한 해석을 해줬습니다. 방첩사 견제용입니다. 정보사가.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게도 만들고 감시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방첩사령관이 합수본 본부장이 되는 거거든요. 전두환이 있던 그 자리에. 합동수사. 그 방첩사령관이 전두환 때는 보안사령관이었잖아요. 그러면 방첩사령관의
권력이 세지면서 국방부 장관을 스킵할 수도 있는 위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견제하려고 정보사 요원들 하고 비선으로 퇴역한 성범죄자 전 사령관까지 갖고 왔다. 여기 정설이고 심지어 박선원 의원에 의하면 노상원과 윤석열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안가에 술 마시고 바 만들려고 했더니 안가 있잖아요. 그 안가에 밖에서 충성 맹세한 놈들만 오라 그래서 술 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 몇 달 전부터 꾸준하게 주말마다 골프를 쳤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뭐 정릉 골프장만 간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군 골프장을 돌아다니면서 골프를 쳤다는데 그게 계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딱 이렇게 디자인해 놓은 그 부대 실무자들을 미리 사전 포섭하는 단계가 아니었을까. 지금 와서 보면 그렇게 의심이 되잖아요. 자, 다음에 지금 어제부터 나온 얘기가 증거인멸 중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와, 근데 진짜 박선원 의원은 진짜 전문가는 전문가대. 왜 국정원에서 보면요. 어떤 정보를 취합할 때는 다 내라 하면 하나도 안 줘요. 네. 키워드 넣고 뽑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군인들이 뭐뭐 했다라고 하는 그 CCTV라든지 또는 회의 자료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말을 해야 준다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취합할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증거인멸이 진행 중이라는 그 이야기가 어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체포가 늦어지니까 계속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체포영장에도 맞지 않는 말이지만 윤곽근이 그랬지. 윤곽근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뭐 증거인멸에 우려도 없고 도주에 우려도 없다고. 그건 체포영장이 아니고 고성영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윤석열이가 하고 있을 수 있는 것. 사실은 윤석열이 생방송으로 불법 계엄령 내린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사실 같이 동조했던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아직도 몰라요. 예를 들면 대통령실 안보실 애들이 일제히 거기에 관여돼 있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증거 없으면 얘들을 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증거인멸이라는 게 사실 이게 계획이 맘대로 안 되고 틀어졌다라는 순간부터 얘네들은 핸드폰 다 바꾼 거잖아요. 핸드폰도 다 바꾸고 이미 텔레그램 다 지웠다 이런 것들이 기사로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해라 우리가 이런 이야기 했던 거 아닙니까? 야, 근데 진짜 이 새끼들은 양아치를 넘어가지고요. 막 무슨 뭐 악마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노상원이가 탈북민 접촉했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탈북민 만나서 뭐 하려고? 북풍 조작하려고 그러는 거지. 아, 뭔가 실제로 북에 내려온 어떤 간첩이 그럴 수도 활동한 있지. 것처럼 만들고.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정말 내려와서 네. 한동훈 등을 사살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와, 얘들 그냥 악마예요. 근데 그런 탈북민을 접촉하는 것도 정보사에서 그 탈북민이 들어왔을 때 조사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이 이 앞에 신길동에 있다는 것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럼 그 과정에서 자기한테 굉장히 우호적이었던 탈북민, 그러니까 잘 불고 협조를 잘했던 사람을 내 편 만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써먹는 그런 과정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난 되게 열받는 게 제가 한 서너 달 전에 그 우리 사무실 와가지고 여기저기 들여다보던 놈 그 싸웠다는 이야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 새끼 눈빛을 잊을 수가 없네. 걔는 나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죽거리면서 뭔가 이렇게 건들건들하면서 뭐 내가 뭐 들여다볼 수도 있지 같은 그런 짓 하는데 그러니까 나 이 새끼 꼭 찾고 말까 내가. 그 눈빛이 정보사의 그 문상호가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 국회의원들하고 계속 질문할 때 대답했던 그 눈빛이 너 며칠 있으면 내가 가만 안 둘 텐데 그 눈빛하고 똑같은 거예요. 딱 네. 그 눈빛이요. 그 이상한 억울을 끌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북풍 사건을 조작해서라도 연구지 권하고 싶었던 윤석열이는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사실은 조작이죠. 역대급 치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을 뇌물받은 사람 그렇죠. 뭐 이런 걸로 다 엮어서. 수사를 하는 거 예. 조국 장관의 사건 사모펀드로 시작했던 수사를 표창장으로 입시비리라 그래서 부인과 남편을 감옥 보내는 게 다 조작이에요. 윤석열 자체가 무소불위로 살다 보니 대통령이 돼가지고도 이게 다 조작 사건 아니에요. 북풍 조작 사건. 그러니까 선관위 직원들 체포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이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그걸 조작해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이게 특수부 검사들의 그런 그 뿌리 깊은 습관, 일단 사건을 딱 보면 그림부터 그리고 그 그림에 맞춰 나가려고 하는
그 습성을 못 버려가지고 지금 이런 짓까지 한 거죠. 자, 근데 오늘 관저 이야기는요. 내가 계속 의혹 제기를 며칠 동안 해온 것처럼 윤석열이는 관저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관저에 없다는 게 알려지면 윤석열은 사실상 수배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이가 관저에 없는 틈에 어차피 관저 들어와서 따이면 체포돼서 구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난 못 쳐 있다고 보고 오늘 그 김건희로 추정되는 계산책 이야기는 난 반대로 해석합니다. 내가 아주 멀리 있는 동영상이긴 하지만 난 김건희로 안 보였고요. 저도 김건희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보연 무슨 말이냐면 그런 식으로 노출된 게 아닌가 싶어요. 난 이 부분은 관저에 없다는 생각이 확신이 들기 시작해요. 아 일부러 관저에 있는 것처럼. 아니, 저는 그 윤석열의 관저에 있다고 지금 이렇게 보는 편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관저에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해외 망명?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정치적 망명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외에서 그 정치인을 받아주려면 어떤 방식으로든 받아주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 윤석열은 그 이야기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죠. 그 이야기 아니고 내 말의 주장은 시간 끌기 하자는 거거든요. 예. 아직도 윤석열한테 방법은 없어요. 망명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예. 차라리 나는 망명이라도 해버렸으면 좋겠어. 일단 내 머리가 좀 덜 아프게 대통령 아예 끝내버리게. 예. 나중에 찾아오는 건 나중 이야기고 도망가도 결국은 잡혀옵니다. 문제는 윤석열이가 관저에 있으면 체포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 경찰이 특공대나 투입해가지고 2,000명 들어가면 결국은 찾아요. 그러니까 관저에 없다는 그 이미지는 주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척 세게는 하는데 윤석열이는 모처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러면 보는 거기에 지금 경호처가 엄청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 새끼들도 다 같이 죽여야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좀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게 예. 오늘 공수처가 중요한 이야기 했다니까요. 윤석열이 관저에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공수처가 브리핑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직접 못 봤다는 건데 내가 체포영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체포하러 왔다고. 그걸 못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윤석열이가 정상적인 머리를 가진 놈이라면 관저에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일국의 대통령인데 내가 도망 어떻게 가 하면서 순수히 오러를 받는 장면이 아니라 윤석열이 잔대가리면 관저에 없는 게 정상이다. 근데 관저에 없다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뒷모습만 봐도 윤석열인 거 아는데. 바지만 봐도. 네, 지금 윤석열인데. 경호처가 속보입니다. 경호처가 공수처 법적 근거 없이 무단 침입했으므로 법적 책임을 물을 것. 지랄병을 떤다니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니까요. 읽어주지 마세요. 개소리를 다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개가 되는 수밖에 더 있어? 여기까지. 자. 리틀 DJ님 2025년도 새날이 힘내시고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싶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님. 유달님 무도한 인간인 거 모르고 갔다면 등신님. 달콤한 인생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 분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씩.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자형님 정말 징글징글하네요. 참내 공수처도 처신을 빙다리 핫바지 노릇을 하고 왔네요. 차라리 집행을 하지 말든지. 내 말이 가서는 내가 계속 그걸 주장을 했었거든요. 가서 어쨌건 간에 윤석열을 체포할 때까지 나오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자 다음에 권선숙님 고맙습니다. 그지 발사계님. 안녕하세요. 그지 발사계입니다. 방금 저를 윤석열이랑 같다 하셨는데 좀 기분 나쁘네요. 저를 윤석열과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퇴하겠습니다. 상근이님 성렬이 현상금 걸어라. 국민이 잡자. 실제로 윤석열이 관저에 없는 거라면 그거라도 확인하고 왔으면 사실상 수배 상태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현 전이 미국 갔을 때 현상금 걸렸었잖아. 네. 그러면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고 국민들한테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나는 윤석열 관저에 100%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가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지도새도 모르게 드럼통 안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김건희가 처리했을 수도 있죠. 드럼통 안에 시멘트 붓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 여기까지.